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칼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칼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인들에게 보편적인 취업 이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변호사 박동규 변호사님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취업 이민 신청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예. 그리고 첫 번째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를 일단 구해야죠. 네. 스폰서가 어렵습니다. 필요하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해주고 싶은 고용주는 있는데 네. 그쪽에 이제 세금 보고가 모자라거나 예, 아니면 고용주의 재정 능력은 충분하지만 그 고용주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재미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주권을 너무 빨리 신청해주면 네. 이 사람들이 영주권만 받고 나갈까봐 네. 그래서 이제 H비자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우리가 6년을 쓸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용주분들이 한 3년은 일단 일해보고 예, 그 다음에 H1 거의 끝날 때쯤에 우리가 해줄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격을 갖춘 고용주를 이제 구하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력 및 경력을 갖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2순위 경우에는 석사가 있어야 되고. 네. 3순위 경우에는 학사 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 예,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과거에 추방 경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범죄 이상의 범죄 기록이 있다거나 예, 이러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 체류 기록이 있어도 네. 안 되고요. 단 예외적으로 2001년도에 이사와의 정황이라고 하는 불체자 구제 조항이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벌써 한 17년이 됐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는 좀 또 다른 구제정이 나올 때가 됐는데 보통 그전에는 저희가 10년 주기를 변호사들이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17년이 되도록 그런 어떤 구제 조항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2001년도에 이사와 정을 신청했던 분들은 네. 비록 그 케이스로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케이스가 접수된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맨 마지막 절차에서 $1,000 벌금만 내시면 예, 그 이사와의 조항 해당자는 영주권을 현재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수속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예, 수속 기간이 이제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에는 대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면 네. 이제 충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심사가 강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을 보셔야 되고요. 이 3년도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실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하고 인터뷰도 의무화되었다고 하는데 네. 요즘 이민국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을 2가지를 내렸어요. 네. 그래서 첫째는 모든 비자 또는 모든 영주권 신청에 심사를 강화하라.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취업이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취업이민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99.9%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민국의 입장에서는 제한된 직원과 예산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서면으로 요청을 해서 받고 가능한 한 인터뷰를 안 하는 것이 이민국의 정책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취업 이민을 100% 의무화하라 이런 이제 행정명령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민국의 분위기는 심사도 강화되고 그다음에 수속 기간도 늘어나고 네. 예, 이러한 상태죠. 네. 그러면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 신청자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세요. 예, 2가지를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인터뷰 통지서는 통상 인터뷰 가기 한 달 전에는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변호사를 만나서 사전 준비를 하라. 네. 그 사전 준비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인터뷰 예행 연습을 하라. 이 연습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제가 인터뷰 따라가 보면 그 연습을 해오신 분과 안 해오신 분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민국의 인터뷰를 갔을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변호사와 함께 검토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만나서 하셔야 될 일이 가져가야 될 서류, 지참 서류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때문에 심사가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네. 강화됐다는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민국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네. 물론 경험이 많은 이민국 그 시니어 레벨의 이민국 직원들은 자기의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한 서류 뭐 한두 가지 정도 안 가져왔다거나 또는 번역본에 뭐 원본이 없다거나 뭐 이럴 때 어느 정도의 재량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직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위에 슈퍼바이저에게 리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리뷰를 받는 과정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 이전보다는 한 2배에서 3배 이상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나서도 본인들은 이걸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가서 너 인터뷰 잘했구나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그 확인해야 될 서류들을 다 확인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네, 그렇죠. 너 왜 이런 건 안 물어봤어? 너 왜 이런 서류는 요청을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 이제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인사고과나 이런 데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스스로 굉장히 전에 요청하지 않았던 서류들을 많이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뷰 질문 내용도 상당히 많아집니다. 가장 최근에로 전에 물어보지 않은 것들 중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유학생으로 오래 있었던 경우. 그것도 이제 뭐 학사, 석사, 박사를 하면서 오래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네. 랭귀지 스쿨로 한 뭐 5년, 7년, 심지어 저희 손님 같은 경우에 10년까지도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이민국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고 거꾸로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냥 신분 연장의 수단이 아니었는가, 심지어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등록금만 내고 안 다닌 거 아닌가라고 일단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서류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burden of proof, 그러니까 증거 부담의 의무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랭귀지 스쿨을 오래 다닌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I-20는 이미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 개별적인 그 학교 담당 검사관의 편지를 받아와라 그래요. 그러면 뭐 한 10군데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네. 없어진 학교도 있고 그렇죠. 예, 그 학교에서 또 담당자가 바뀌어서 우리 기록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원이 있는 동네에 실제로 살았는지 뭐 우편물을 가져와라, 뭐 유틸리티 비를 갖고 와라, 이런 상황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 그때 썼던 교과서나 아니면 그때 필기했던 노트북을 갖고 와라, 또는 수업연의 영수증을 갖고 와라. 네. 이런 거는 과거 트럼프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심사가 과거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인터뷰를 가셨을 때 상당히 준비를 잘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뷰 또 좀 합리적인 검사관 만나면 이런 부분들의 보충 서류가 필요하니까 보충 서류를 내십시오라고 하는 편지를 주면 다행인데 거기서 검사관의 직권으로 일단 기각을 시켜버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항소해라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또 뭐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님들을 만나서 그 인터뷰 연습도 하고 네. 그다음에 가져가야 될 서류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 꼼꼼하게 챙겨야겠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주의사항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왔는데요. 변호사님이 꼭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이거 역시 이런 심사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뭐 특별히 변호사가 필요 없는 케이스들은 저희가 그냥 가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변호사님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영어도 잘하시고 네. 그다음에 뭐 시민권자 배우자하고 결혼했는데 초혼이고 뭐 초청자가 뭐 인감도 뭐 10만 불 이상 뭐 많으시고 네. 그다음에 뭐 아기도 있고 뭐 이런 뭐 아주 클리어 컷한 케이스, 명확히 자격이 되는 케이스들은 일단 본인들이 가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랭귀지 스쿨을 오래 다녔다든가 이제 과거에 뭐 약간 미미하나마 뭐 경범죄 기록이 있었다든가
그리고 뭐 초청인 스폰서 회사가 과거 처음 신청 시작할 때는 재정적으로 좋았는데 지금 요즘 경기가 또 나쁘다 보니까 뭐 그 재정 서류 이런 것들이 조금 과거보다 나빠졌다든가 심지어 뭐 얼마나 있으면 뱅크럽시를 할지 모르겠다든가 뭐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한 가지만 있어도 가능하면 이제 변호사님을 대동해 가는 것이 좋고요. 일단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네. 변호사가 이제 법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리로 대답을 해줄 수가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뭐냐면 뭐 본인 이름, 주소, 그 다음에 취업이명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 회사 주소, 그 다음에 회사 주인 이름, 그 다음에 하는 일, 잡 타이틀, 그 다음에 연봉,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가능하면 외우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변호사가 있을 때와 변호사가 없을 때는 변호사가 있으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 또 변호사가 있으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상당히 윽박지르는 분위기가 있는 것을 손님들한테 몇 번 듣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영주권 신청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